빠르고 간단하게 내향형의 대표적인 특징 짚고 시작을 할게요. 외향선호에 비해 잦고 원활한 의사소통보다는 혼자 곱씹고 정리하고 생각하는 편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외향형은 그 반대겠죠. 보다 행동 지향적일 것이고, 그리고 잦고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사교성이 길러질 수 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사교성, gregariousness 출연합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대학생 특성 연구에서 이 사교성의 비율과 MBTI 외향 내향 선호 사이에 상관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외향과 내향은 단순히 선호 지표잖아요. 근데 사교성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능력 아닌가? 소셜리티에 대한 어떤 역량을 의미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봤는데 이 내향 선호에서도 선호가 강하냐 약하냐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외향과 사교성과의 상관보다 내향과 사교성과의 상관은 내향에 대한 선호 척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항상 그 상관계수가 낮게 보고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MBTI에서 선호가 가장 분명했던 내향은 가장 사교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통계가 있으면 당연히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또 어떻게 해석할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야 의미가 있겠죠? 사교성, gregariousness. 이것부터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도대체 사교성이 뭐냐? 사람 잘 사귀고 뭐 그런 능력 아닌가? 뭐 말 잘 통하고 그런 능력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꼭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gregarious라는 단어에서 앞에 네 글자 greg, 이놈의 어원을 봐야 됩니다. greg, G-R-E-G, gather이라는 뜻이에요. flock라는 어원과 함께 하는데요. 그 flock, gather, 군집하다, 모여 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혼자 있다가 군집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일단 의사소통을 해야겠죠. 같이 살아야 되니까. 다른 집들은 뭐 직업이 뭔지, 공격성이 높은지, 성격이 어떤지 다 드러내. 왜? 말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한 집만 말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속을 알 수가 없어. 날 좋아하긴 하는 건지, 뭐 날 싫어하는 건지. 내 그걸 알아야 이 군집 집단에서 너를 얼마나 껴줄지, 너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무슨 역할을 줘야 되는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모여 살면 또 어떻게 돼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갈등을 조정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reg, 군집 생활을 할 때 가장 직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바로 의사소통에 대한 지향성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소통에 대한 지향성은 곧 관계에 대한 지향성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고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 관계를 지향한다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다? 생존에 유리하다. 왜? 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물리적인 공격, 심리적인 충격, 혹은 의식주의 부족 이런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죠. 그리고 힘과 돈이 모이면 모일수록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좋다. 관계 지향이 주는 장점이죠. 그래서 이 사교성이라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되어 왔던 겁니다. 정리하면 사교성은 곧 뭐다? 의사소통에 대한 지향성, 관계 지향성. 그리고 이것은 MBTI 체계에서 내향보단 외향 선호에서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치 판단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옳고 그르냐를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겁니다. 사교성이 높으면 좋냐? 아니면 낮아야 좋냐? 적당해야 좋냐? 이걸 얘기해보자는 거죠. 사교성이라는 것은 의사소통 그리고 관계를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하냐, 그 성향과 상관이 있다고 했죠. 근데요 여러분, 자기 말만 하고 말이 너무 많은 사람 만나면 어때요? 기빨리죠. 그리고 내가 존중받고 있지 못한다고 느낄 거예요. 또는 듣다 보면 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막 중구난방으로 말만 죽으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는 의사소통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하기 위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거울 보고 짓거리지 왜 나한테. 또는 친구 없으면 하루도 이거 심심해가지고 혼자 지내질 못해. 자기 개발이고 나발이고 그냥 맨날 주구장창 사람 만나서 술 먹고 커피 먹고 막 배 차고 배기 차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말수는 적고 자기가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무작정 막 표현하지는 않아. 하지만 상대의 성격이나 지금 이 처해진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단어 선택도 잘하고 말하는 타이밍도 적절하게 잡아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줘. 그리고 여지없이 공감도 잘해줘, 뭐 조언도 잘해줘, 뭐 리액션 기가 막혀. 그냥 방청객 앉혀놓으면 시급 막 500만 원씩 꽂아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소통 지향성이라는 건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고, 단순히 외향적이라고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소통은 단순히 내가 표현적이고 행동지향적이라고 해서 잘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때와 장소에 맞게 분위기를 잘 읽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가 마음 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의사소통의 필수 능력 중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 통계 자료를 너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 관계를 맺는 것 역시 마찬가지겠죠. 즉 의사소통의 지향성, 관계 지향성에 상관 있는 문항을 가지고 사교성과 MBTI 외향내향 척도와 비교 분석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치만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 관계 형성 능력, 그리고 관계 유지 능력은 MBTI 체계에서의 외향이냐 내향이냐와는 사실 큰 상관은 없다고도 판단할 수 있겠죠. 오히려 EQ 레벨에 더 깊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는 방식에는 넓은 울타리는 있을 수 있어도 정답은 없죠. 더 좋은 삶, 더 나쁜 삶은 돈, 명예, 권력, 여러 가지 객관적 지표로 판단될 수 있겠지만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불행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MBTI라는 선호 유형 체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능력 자체를 판가름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길 더 선호하느냐가 본질이기 때문에 설령 ISTJ 유형이 행위예술가 연예인을 하든 ENTJ가 말뚝 공무원을 하든 그건 그 상황에서의 그 사람의 선호 양식을 가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지, ISTJ라고 해서 너 공무원 하면 잘할 거다, ENTJ라고 해서 넌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인이 인간인데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인터였습니다.